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깜짝 Q&A로 돌아왔는데요.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다 보니 질문 주시는 댓글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매일 풀타임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댓글을 달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답글을 다는 것 또한도 늦어지고 제 마음에는 늘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사실 Q&A를 PD님과 준비하게 됐는데요. PD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컨텐츠를 하나의 시리즈로 풀어도 참 좋겠다라는 의견이 맞아서 앞으로는 깜짝 Q&A가 아닌 노니쌤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리즈로 찾아뵙게 될 것 같아요. 댓글은 항상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 시리즈를 통해서 더 자세하고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해볼까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질문이 너무 많다 보니 이번 Q&A 영상은 2부로 나누어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원서 읽기와 노니쌤 영상에서는 빠질 수 없죠? 영어 단어 관련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리, 로맨스, 코믹, 장르별 AR3에서 5점대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이의 성별이 적혀있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방대할 것 같은데요.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추리가 있고요.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추리가 또 따로 구별이 돼요.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으로는 캠 젠슨, 케이리 크스 이렇게 있고요.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A to Z라던가 Encyclopedia Brown 이런 책들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읽었던 거는 3점대에서 4점대 사이 정도 되는 책이고요. Encyclopedia Brown이라는 시리즈예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약간 넌센스 퀴즈 같기도 하고 허를 찌르는 답변들이 있어서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너무 국한되어 있다. 제가 가진 책 안에서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책을 한 권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엄청 두꺼워요. 거의 성경 같죠? 이 책 안에 보시면 장르별로도 추천이 되어 있고 많은 엄마표 하시는 분들께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몇 점대에서 몇 점대 구간에 어떠한 책들이 있는지, 장르는 어떠한지 세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노니쌤이 영어 잘하게 되신 비결이 더 궁금합니다. 비디오 말고 다른 것도 있었을까요? 우선은 저는 비디오도 봤지만 원서책도 봤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어떠한 행동을 그냥 하느냐 혹은 의식을 갖고 하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비디오를 보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틀어놓고 보는 것과 저 단어는 뭐지? 저건 어떤 뜻일까? 저거 어디서 봤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더라도 혹은 단어를 보더라도 내가 의식을 갖고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보느냐가 차이를 불러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학창 시절에 정말 다양한 학원들도 다녔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영어 학원들은 다 한 번씩은 다녀본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비디오를 보고 책을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들이 제가 공부를 한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들이 저한테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다 보니 더 거기에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영어는 재미있어야 한다고. 하기 싫은 거를 어떻게 몰입을 그렇게 열심히 또 집중해서 하겠어요. 하고 싶고 재미가 있으니까 몰입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아이 원서 읽기를 곧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8세인데 SR 테스트를 볼 여건이 안 돼서 생애 첫 책 선정하는 팁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 부분은 아이의 실력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대중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책들은 다 0점대 책으로 시작을 해요. 헌데 0점대 안에서도 쉬운 책, 그리고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책 이렇게 나뉘거든요. 대표적으로 알고 계실 법한 시리즈 중에서는 비스킷 시리즈가 있어요. 그런 책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 한두 문장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책을 추천드리고, 또 한 가지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이들 강아지 되게 좋아하잖아요. 강아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SR을 볼 여건이 되지 않고 첫 책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스킷 시리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말해보카, 리튼 같은 영어 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이 진행해도 좋을까요? 우선 저는 생소하거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주신 말해보카나 리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저도 앱 같은 거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있고,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본 앱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해라 마라 할 수 있진 않지만, 원서 읽기를 정말 제대로 한다면 굳이 병행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서를 공부하면 참 좋겠지만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라면 어떻게 하면 원서 읽기를 좋아하게 되는지 그런 노하우 있으실까요? 우선 책이 왜 싫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이 싫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너무 어려워서, 두 번째는 정말 책 자체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서는 사실 아이들의 도파민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영상 노출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책을 읽었을 때 도파민 분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느끼는 경우에는 흥미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 난이도를 낮추면 금방 또 책을 재미있게 잘 읽고 있고요. 후자인 경우에는 사실 저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뇌가, 그리고 아이의 뇌가 그런 영상물로 인해서 흥미를 느끼는 기준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영상 노출을 조금 더 줄이고 아이가 독서에 조금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저희 아이들 원서 읽기 좋아하고 영어 너무 좋아하지만 정말 책 자체에 대한 흥미를 느껴서라기보다는 저랑 공부하는 게 좋아서, 혹은 저라는 선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학원에 오는 것도 좋고 학원에 와서 책을 읽는 것도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로 아이들이 원서를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더 비율상으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책 자체를 좋아해서 오는 아이들보다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보상, 그리고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싫어하는 아이도 흥미를 갖고 원서 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가 원서 듣기는 3점대 초반까지 잘 듣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읽기 레벨은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으로 격차가 커요. 이럴 경우 어떻게 맞춰주면 좋을까요? 우선은 원서 듣기랑 아이의 읽기 레벨을 분리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뭐 집중 듣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흘려 듣기를 말하는 건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지레 짐작으로 3점대는 흘려 듣기를 하고 있고 읽기로는 1점대에서 2점대를 읽고 있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영역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읽기와 듣기를 동시에 하지 않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즉, 듣기를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한 경우에는 듣기가 더 익숙하고 이게 문자적인 언어랑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어를 외우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단어를 외우고 있지 않다면 단어를 반드시 병행을 해주셔서 이 읽기의 능력과 듣기의 능력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학원을 다닐지 동네 영도를 다닐지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우선은 어학원을 다녀라, 영도를 다녀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원서 읽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AR과 SR을 사용하면서 원서 읽기를 하는 어학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는 사실 숙제로 내주는 경우가 많고요. 원서 자체를 수업 시간에 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도서관의 경우에도 사실 조금은 어려운 게 영어 도서관마다 시스템도 다르고 수업 방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다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학원과 영어 도서관을 분리시켜서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선생님을 보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늘상 해왔던 이야기지만 학원이라는 것은 그 공간을 뜻하는 것도 인테리어를 뜻하는 것도 교재를 뜻하는 것도 수업 커리큘럼을 뜻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 선생님 자체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을 만한 선생님인지 그리고 그 선생님이 교체는 잦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엄마표 하는 엄마들을 위한 영어 잘하는 꿀팁도 있을까요? 아이가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 선에 임박했을 때도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헌데 여기서 꿀팁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아이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성인들도 원서 읽기를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했을 때 토익 점수가 엄청나게 향상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즉, 원서 읽기는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뜻인데요. 영어를 잘해서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 시간을 투자하고 이 단어들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느끼면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엄마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거를 아이를 위한다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아이보다 조금 앞서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조금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노력하시는 모습,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원서 읽기에 대한 답변은 다 드렸고요. 이제 단어에 대한 질문들의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단어, 이 영상으로 종결하려고 했는데, 단어는 역시나 끝이 없네요. 첫 질문이 조금 긴데요. 이 질문이 길지만 제가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싶어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집에서 원서 중심으로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서 읽기와 영단어 교재로 단어 노출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선생님처럼 영단어를 확실하게 익힐 수 있게 지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영단어 외우는 문제로 티격태격하게 되는 게 싫어서 일종의 회피를 한 것 같아요. 이제라도 영단어를 확실히 익히게 외우고 테스트도 하며 원서를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선생님의 영단어 지도 노하우나 꿀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선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이유 중에 하나는 회피라는 단어를 너무 정직하게 사용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늘 생각하고는 있었던 부분이지만 어떻게 제가 제 입으로 회피를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저는 많은 엄마표 영어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영어 단어 안 외워도 된다 혹은 외우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죄송해요. 오늘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게요. 정말 그냥 비겁하고 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누구를 위함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엄마를 위한 거거든요. 아이를 위해서는 단어를 외우는 게 100번 좋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영어 단어를 짚고
공부한 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제가 뭐 정답은 없다 이야기를 하지만 영어 단어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영어 단어 안 외워도 되면 너무나도 좋죠. 제가 영어 단어 때문에 하루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참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그게 좋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타협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아이를 위한다면 단어를 공부시켜주고 단어 뜻을 설명하고 발음도 익힐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는 엄마 그리고 지도자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격분을 했네요. 죄송해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영어 단어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아이들이 성취 가능한 정말 작은 목표들로 이 단어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설정한 그 목표를 달성하게끔 도와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꿀팁이면 꿀팁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에도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아이에게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워해요.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단어 보는 시간이 제일 재미있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틀리기도 하고 가슴이 떨리기도 하는데요. 왜 그게 재밌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본인이 열심히 외운 거에 대해서 100점을 받고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확인을 받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어에 대한 시험이라던가 개수 설정, 목표 설정 이 자체만으로도 아이가 즐길 수 있게끔 얼마든지 설정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휘에는 can이나 비동사 같은 문법적인 요소도 포함일까요? 아직 초등이다 보니 형용사, 부사 이런 것까지 가르치려니 엄마도 아이도 부담스러워서요. 단어 말고 투부정사, 수동태, 현재 진행형 같은 문법 경우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이렇게 단어 관련한 문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아이들의 학년에 따라서 달리 설정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정말 저학년 그리고 어린 아이라면 문법적인 요소는 저는 조금 더 뒤로 밀어두고 있습니다. 밀어두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를 사실 문법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또한도 많아요. 예를 들면 to 같은 경우에는 뜻이 너무나도 다양하죠. 이럴 때는 사실 별표를 쳐서 그 단어는 외우지 않고 문장 안에서 어떠한 뜻으로 쓰였는지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 또한도 이러한 뜻인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단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의미들을 혼자서 찾기도 하는데요. 조금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부정사나 수동태 이런 문법적인 것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단어 부분에 넣은 이유는 사실 제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문법이라는 게 거의 자전거 타기, 즉 운동을 배우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죠. 감을 잡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틀렸는지, 이 용법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기보다는 문장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있고 어떠한 의미로 쓰이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인 문법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 저학년, 고학년 단계별로 단어 시험 방식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저학년, 고학년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개인별로 다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렇게 두 묶음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고학년보다 더 많은 단어들 그리고 더 고급 어휘들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저학년들보다도 더 쉽고 적은 단어들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아이의 학년보다는 수준에 맞추는 것, 그리고 개인의 성향이라던가 개인의 역량에 맞추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몇 개의 단어들을 외울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동일한 양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면 아이가 최대치의 노력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양을 늘려주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시험 방식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 공부에 있어서 목표 설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단어 시험 방식은 다 똑같아요. 발음도 보고요, 강세도 보고, 스펠링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뜻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뜻까지 다 확인을 하고요. 다만 이때 너무 어린 친구들, 7세나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때로는 발음만 시험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뜻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험 방식에 분류가 있다면 이 정도로 너무 어린 친구들 그리고 너무 어리지 않은 친구들로 나뉠 것 같아요. 로니쌤 학원 아이들은 단어를 쓰면서 외울까요? 반복적으로 볼까요?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외우는 방법은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쓰면서 외우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외우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쓰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데요. 참 다양합니다. 단어를 보고 있는데도 안 외워지는 단어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외워질 때까지 보면 다 외워지거든요. 이거는 성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될 때까지 하는 성향이 워낙에 강한 사람이다 보니 저희 아이들에게도 안 외워지면 무조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당연히 길고 어려운 단어들 많죠. 근데 이때 반복만큼 좋은 건 없어요. 예를 들면 accept 라는 단어의 발음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매일 시험을 본 친구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accept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 3개월 꼬박 올 때마다 accept 라는 단어를 시험을 봤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잘 ACCEPT가 accept 이라는 발음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틈틈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각 잡고 지금은 단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단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작은 노트에다가 단어를 옮겨 적고 시간 날 때마다 1분이 됐건 5분이 됐건 그냥 자주자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안 외워지는 단어들도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며 단어의 중요성이 와닿아 적용해 나가고 있어요. 읽기 수준 AR 3에서 4점대에 비해 말하기와 쓰기 격차가 꽤 있어요. 이럴 경우 집중 듣기는 원래 난이도대로 하고 쓰기와 단어, 뜻은 알지만 못 쓰는 단어, 대략적인 느낌만 알고 정확히 뜻은 모르는 단어, 전혀 모르는 단어를 위해서 책 단계를 좀 낮추어서 따로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읽고 이해하는 것에 비해 스피킹이 약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인풋은 무엇이 효과적일까요? 제가 질문이 길지만 다 읽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인데요. 뜻은 알지만 못 쓰는 단어, 대략적인 느낌만 알고 정확한 뜻은 모르는 단어, 전혀 모르는 단어.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주셨는데 세 가지 모두 다 모르는 단어입니다. 느낌만 아는 단어는 당연히 말을 하거나 쓸 때 사용을 할 수 없고요. 뜻은 알지만 쓸 수 없는 단어 또한도 라이팅에 적용을 해서 쓸 수 없습니다. 즉, 모르는 거죠.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읽기 듣기는 되는데 말하기와 쓰기가 안 된다. 그러면 100% 단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쓸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만 읽기와 듣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니까 그냥 상황에 맞게 유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헌데 유추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유추를 해서 그 잠깐의 순간 안 단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그 단어를 독립적으로 써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워야 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모르는 단어에 맞춰서 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집중 듣기는 AR 3에서 4점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어를 확인하고 외울 수 있는 단어의 양에 맞추게 되면 당연히 AR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아이에게 맞는 수준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 가장 필요한 인풋은 무엇이 효과적이냐고 말씀 주셨는데요. 정답은 단어 외우기입니다. 그냥 단어만 줄줄 외우는 거 아니고요. 발음이랑 뜻, 강세까지 정확하게 외워야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경험담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본인이 듣거나 유추해서 읽을 수 있는 수준에 비해서 조금 수준을 낮췄을 때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약간 자존심을 상해한다던가 기분 상해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헌데 사실 이 부분은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기분이 상하거나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아이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의 실력에 맞는, 상황에 맞는 인풋이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듣기나 뭐 읽기 능력이 조금 더 높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죄송해요. 오늘 그냥 할 말 다 할게요. 실제 실력에 비해서 실력이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제 실력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본인의 실제 실력부터 시작하고 다져야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더 튼튼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과대평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100% 정체기라는 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정체기라는 것이 아이가 정말 그 구간에 머물러 있어서 정체기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이의 실력이 과대평가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 효과가 없어서 정체기, 즉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조금 낮춰서 본인 실력, 실제 실력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게 결코 느리거나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고 제대로 된 인풋으로 넣어줬을 때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성장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제가 건물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지 건물도 더 튼튼하고 더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땅도 깊이 파지 않고 기초공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높기만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속을 더 알차게 채워주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1부에서 준비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답지 않게 오늘은 조금 덜 정제된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2부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